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피니로.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주제는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제각.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요,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을 사실상 포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시작전권 이양을, 이제 됐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공약을 한 게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뒤통수에 북한, 중국 모두 속았다. 지금 한국에 무기를 얼마나 사들이는지, 한국군이 지금 300조, 앞으로 5년간 3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왕창 사오는 것도 있고, 한국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 해서, 한국군이 중국군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참 안타까운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4기가 있습니다. 8월 21일, 22일, 22일, 목금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고요. 8월 27일, 28일, 29일, 목금토는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5기입니다. 성경으로 보는 세계사, 성경으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그리고 이충훈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오면요, 저희가 한 명분만 받겠습니다. 자녀 5명 데리고 와도 한 명분만 받겠습니다. 예. 자, 선착순 16명이고요. 12시간에 10만원입니다. 그리고 010-6832-0325로 입금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에서 보시면 된다. 자, 들어갈게요. 자,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욱 더 두려워하고 군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는데 전시작전권 이양 검증이 사실상 무산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자꾸 이양해달라고 하니까 미국이 그래 이양해가. 그 대신에 한국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겠다. 검증하고 나가지고 이제 이양을 해주겠다 하니까 그래 이제 이양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 훈련을 미루다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또 퍼져가지고 훈련을 못했다. 그러니까 1단계 검증은 지난해 끝났고 2단계 검증을 지금 이번 달에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년 8월로. 그리고 이제 3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3단계는 이 내년 계획인데 이 언제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2022년 5월 전시작전권 전환 목표는 사실상 불발된 겁니다. 불발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공약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북한 반발 의식해가지고 한미훈련 축소를 하자고 한 거고, 그리고 미국은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주기 싫었는데, 그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작전권을 행사하고 사령관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도 주기 싫었고 한국도 사실 북한 눈치 보느라 받기가 애매했고 서로 양자 입장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짜고 치는 고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조그만 훈련이 아니고 큰 훈련을 해야지, 계속 큰 훈련을 하자고 하니까는 큰 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눈치 사이먼 소다가리 새끼 하고 욕하니까는 훈련을 할 수 없고 작은 훈련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상. 끝났다. 김민석 안보 브리핑 장군의 소리에 가시면은 8월 2주 김민석 안보 브리핑이 있습니다. 미국 다시 냉전으로 이런 제목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은 되고,
제가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눌러주세요. 자, 한반도를요, 미군이 군사적 허브로 집중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베이스 캠프로 육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량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최첨단 무기를 다 갖다 놓고 여기서 출동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전면전 능력을 갖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또 발표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뭐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핵잠수함 건조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핵잠수함이 공론화가 됐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미우주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맺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뭐 달 탐사 프로젝트를 기술을 준다. 그리고 38년 만에 탄도 중량 제한을 또 없애줬고, 고체 연료 사용도 이제 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각종 최첨단 그 군사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족쇄를 다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 무엇이 다른가? 같아요. 그러니까 달 탐사 하러 우주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탐사선이. 그러니까 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술하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탄도 앞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그 탄도 보이시죠? 여기 앞에다가 핵미사일을 탑재하면은 그 핵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고, 여기다 재래식 탄도를 그 탑재하면 그냥 탄도 미사일 되는 거고, 여기다가 그 뭡니까 달 탐사 위성을 그 탐사선을 탑재하면은 달 탐사 위성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이 달 탐사 로켓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드는 방산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상 지금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 허브, 군사 강국으로 키우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가 되니까 탄도 중량을 소위 말해서 10톤짜리 탄도 중량을 800km까지 보낼 수 있는 발사체와 혹은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탄도 중량 10톤짜리 대신에 1톤짜리를 탑재하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이게 8000km까지 타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사거리 제한도 풀린 셈이죠. 말장난 하는 건데, 그 말장난 하는 것조차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시작전권을 조기 이양을 받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주적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중 친북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3000km 정도 되면은 한국에서 베트남이 2800km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과 이 러시아 중부지방까지 다 때릴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을 한국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도 합의가 했고, 2004년에 벌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들어갈 원자로 기본 설계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5년간 300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국형 경항모 핵잠수함 이런 걸 만든대요. 그리고 3만 톤급 대형 수송하면은 F-35B 스텔스기를 탑재하는데, 이게 지금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이양받으려고 해군과 해병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군과 해병대가 미군 필요 없이 단독으로 중국과 북한에 직접 상륙이 가능한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친중 친북 정권의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다. 미국이 너희 전자권 이양 받으려고 하면 뭐 요런 거를 좀 해야겠네, 또 요런 게 좀 부족하네, 요런 게 부족하네, 요런 거를 좀 늘려야지 하다 보니까 미제 무기 왕창 사오는 것도 있고, 뭐 또 국내에서 무기 개발해서 뭐 찍어내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의 전체적인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를 1대1로 미군 빼고 1대1로 붙어도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뭐 이대로 뭐 몇 년 있다가 물러가겠죠.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는 다음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이 너무 다시 보수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해 놓은 것들이 나중에 보수 정권 들어서 가지고 뭐 한 5년, 지금부터 한 5년 있다가 들어오면은 나중에 보수 정권이 북한 접수하고 중국 접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이 보수 정권에서 10년이 넘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3년 만에 다 해버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못했던 거를 그냥 핵추진 잠수함 뭐 건조부터 해가지고 그냥 왕창 밀어붙여가지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이양받을 속셈에 그냥 돈을 왕창 쏟아부어가지고 왕창 뭐 미제무기 사들이고 뭐 군비 증강하고 해놓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전시작전권 이양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지금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 교체될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금 지지율이 역전을 했고, 뭐 그래 되다 보면은 나중에 그 다음번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거고, 그 사람들이 북한, 중국 접수하는, 미국하고 같이 접수하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 통일, 북한 통일, 만주 통일을 위한 씨앗만 뿌려놓고 사라지는, 보수 정권이 진짜 몇십 년 동안 하려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거를 한꺼번에 해놓고 가는 그러한 아주 참으로 보기 좋은 일을 해놓고 가는 그러한 문재인 정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개토 대왕이 버금가는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6번까지 재래식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3,000에서 4,000톤급이면 사실상 여기다가 이제 원자로만 집어넣으면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6번함까지는 이런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설계하고 설계 건조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익히는 작전 교리도 만들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를 익히는데 집중을 하고, 7번부터 9번함까지는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미 기술은 다 갖고 있고, 미국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발 이상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국의 속된 말로 이 지역의 동북아시아 깡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탄두만 핵탄두로 바꾸면 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무장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를, 한국의 핵무장을 언급하는 듯한 뉘앙스를 지금 풍겼습니다. 여차하면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면은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수순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핵무장까지 10단계가 있으면 9단계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가는, 발사체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해놓고 뒤에 보수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은 딱 되게끔 정말 이 일을 잘해놓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군사 분야에서는 일을 되게 잘해놓고 있다. 경항모에 탑재될 F-35B는 수직 이착륙기를 또 사온대요. 그런데 이게 항공모함에만 탑재되는 게 아니고, 동해에 지금 건조하고 있는 울릉도 공항이나 서해 섬에서 또 이루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수직 이착륙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한국의 공군기지가 모두 파괴가 돼도 이런 섬에서 이륙을 하면은 사전에 모두를 파괴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스널11 해가지고 합동 화력함을 만드는, 이게 뭐냐면 함정인데 어뢰 쏘나 이런 거 다 빼버리고요, 공격용 미사일만 한 100에서 150발을 그냥 왕창 때려 실어 놓는, 이런 배를 한 2척에서 3척을 만든다는, 그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한 300~400발이 그냥 상대방 국가에 날아가는 그러한 배들을 만들어 놓는답니다. 미사일 사이로를 해상에다 건조해서 띄워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체계를 미국에서 사왔는데, 세대는 이제 추가로 미국에서 사오고 국산으로 미국의 한 절반 정도 성능의
이지스함을 이제 6척을 이제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의 이지스함이 이 얼마나 이제 무섭냐면은 그 중국의 해군 함정들이 사격 명중률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자체가 중국산 엔진이다 보니까 다른 뭐 러시아제 엔진을 뭐 그냥 불법으로 카피하든지 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 G2사, GA가 아니고 G2사, 혹은 미국의 독일의 MTU 엔진 뭐 이런 것들 서방에 검증된 엔진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이 이제 뛰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지스 전투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미국보다도 이제 성능이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은 이걸 6척을 만드니까 2번함, 3번함, 4번함, 5번함, 6번 계속 만들다 보면 성능이 조금씩 이제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미국 이지스 함의 거의 뭐 한 8, 90%까지 가는, 그러니까 미제 이지스 함을 사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그냥 국내에서 그냥 돈 투자해가지고 막 찍어내면은 국내 조선 산업, 방위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뭐 그러한 이제 뭐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엔진 해군 함정용 엔진 기술만 독립을 하면은 해군 무기 체계도 완벽하게 이제 한국이 만드는 뭐 그러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미사일을 한국이 다 만들고 있고, 뭐 육군 무기는 한국이 다 만들고 있고, 그 이제 전투기도 한국이 만들고 있고, 이제 전투기 엔진만 좀 어떻게 만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 무기를 미국에서 안 사와도 되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문재인 정권이다. 그리고 우리 군이 또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게 2023년에 비행 시험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마 5에서 한 10 정도 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이나 북한은 이거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파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되면은 나올 건데, 음속의 3배에서 4배, 그리고 사거리가 500km 정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청도가 한 600km 정도 되니까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의 함정은 모두 한국 해군의 이 초음속 그 미사일, 대한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적침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F-16도 지금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F-15K도 최신형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그리고 KF-X가 2000년대 후반, 2020년대 후반,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가 되는데, 이게 4.5세대 스텔스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F4, F5, F-16 약 한 300여 대를 이제 순차적으로 KF-X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소형 전투기하고 중형 전투기는 모두 국산 전투기로 대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이제 국산 미사일을 또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형 아주 성능이 좋은 뭐 그런 전투기들은 뭐 미제를 쓰고, 나머지는 뭐 이제 국산 전투기를 쓰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 무기는 거의 한국이 다 만듭니다. 미사일 다 만들고, 해군 무기도 지금 거의 다 만들고, 이제 엔진만 조금 못 만드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엔진도 기술이 쌓이겠죠. 그리고 전투기도 이제 뭐 이제 소형 비행 전투기, 중형 전투기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미사일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드는데, 이제 전투기용 엔진은 아직 못 만드는데, 그것도 뭐 차차 기술이 쌓이면 뭐 어느 정도 되겠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국방 안보 분야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방 안보가 허물어졌다고 하는데, 무기 사들이는 거 보면은 그럼 진짜 한국이 중국하고 1대1로부터도 안 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F-35를 스텔스기를 40대를 구매하면서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박근혜 정권 때 군용 통신위성을 한 대를 공짜로 받기로 했는데, 군사용 첫 전용 통신위성이 발사가 돼가지고 한국군의 귀가 열렸습니다. 동북아시아, 아시아 전역에서 작전할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이제 또 GPS를 독자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군의 이런 각종 뭐 군사용 위성,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이제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동북아시아를 커버할 수 있는 이 GPS를 만든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전 세계를 커버할 필요가 없겠죠. 뭐 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만 커버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의 GPS 장비를 한국의 미사일에 탑재 안 하고 한국 GPS 장비를 한국 미사일에 탑재를 하니까 한국산 미사일의 정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뭐 그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파치 헬기를 48대를 추가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육해공 해병대의 무기체계 성능 개량, 그러니까 성능 업그레이드 및 신규 무기 도입 추진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무기 사는 데만 한 100조 원 정도를 쏟아본다고 합니다. 2020년대 중반 되면은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과 러시아를 능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이면 중국과 단독으로 싸워도 이기는 전력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제 무기들 어마어마하게 사오기로 했는 정찰기라든지 이런 것들, 대잠 초계기들, 그거 뭐 다 주문 들어갔으니까 몇 년 후가 되면은 또 다 나오겠죠.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사정이 어떤가 보니까 중국에서 인터넷, 미국이 중국을 인터넷망에서 없애버리겠다,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이 클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그 미국의 군사용 통신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인터넷이 안 되면요, 미국으로 송금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달러를 보내면 이게 돈 다발이 뭐 몇천만 불이 가는 게 아니라 숫자가 인터넷으로 여기서 저쪽으로 뭐 얼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면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달러 거래망에서 퇴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모든 전기전자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 다 줄도산 시키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무역업체, 해운회사, 조선은사, 은행 등등 이런 업체들은 거래가 중단되겠죠. 다 인터넷으로 계약서 주고받고 하는데, 그것도 거래가 중단된다.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봉쇄가 되고, 미국으로 송금이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의 통신업체를 미국에 서비스 못하게 하겠다. 중국에서 전화를 하면은 미국에 전화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화웨이 장비 5G를 영국이 안 쓰겠다고 하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중국한테 전쟁 선포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영국에다가 전쟁 선포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영연방이 52개국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상 그 전 세계 52개 국가한테 전쟁 선포를 한 셈이죠. 그리고 EU도 전쟁 선포했고, 뭐 미국, 일본, 뭐 호주, 뭐 한국은 다 자연스럽게 뭐 따라가는 거.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하고 인터넷망에서 차단되고, 통신망에서 차단되고, 뭐 IT, 뭐 금융거래, 뭐 그냥 셧다운되는, 그냥 농사만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제재를 전 세계가 다 따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독자 개발한 GPS, 이것도 사실 GPS가 미국의 군사위성이다 보니까 중국이 독자적으로 GPS를 전 세계를 커버하는 GPS를 만들었는데, 이게 미국산 장비들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3, 4년에 한 번씩 위성을 쏘아야 되는데, 위성 40개가 이제 한 개씩 이제 추락할 거다.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중국산 GPS 신호도 못 받고 미국산 GPS의 신호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 완전히 그냥 뭡니까? 옛날에 청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청나라, 명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은 이제 항공기 엔진도 못 만들고 항공기도 자체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조선업체들도 LNG 연료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환경 규제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 따먹게 하는 배들도 한국이 만든다.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중국의 은행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캐리람한테 이제 그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SNS 사용 금지가 되고, 신용카드, 비행기 티켓 판매 금지, 그 오로지 현금만 쓸 수가 있다. 달러 못 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계 은행들, 뭐 단둥은행이라든지 뭐 인민은행 등등 몇 개가 있죠. 북한에 자금 제공했다가 이런 업체들도 캐리람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미국한테 보복당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업체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캐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진핑 측근들, 공산당 고위층들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 보고 하야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식량이 모자라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음식 낭비 금지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먹방 규제하고 있고 식당에 가면은 10명이 가면은 9명분만 시켜라. N-1명분만 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벌써 식량난이 지금 터졌고 중국이 4차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8월 말까지 혹은 뭐 9월 초까지 폭우가 지속된다고 하고 비가 안 오는 데는 가뭄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있고 뭐 메뚜기 뭐 무슨 이상한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다 갉아먹고 있고 우박이 떨어지고 뭐 그래서 이제 올 겨울 되면은 에너지난, 식량난으로 대량으로 아사하거나 동사자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시진핑 하야하라 뭐 또 암살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내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이제 점점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고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2020년에 이제 중국 붕괴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붕괴가 되면 한국하고 몽길이 가지고 몽골이 통일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2030년 이전에 한반도가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는 통일 한국의 영역이 들어갈 거다 그랬는데 이제 뭐 몽골, 만주, 한반도, 뭐 북중국, 산동반도 뭐 여기까지 한국의 영역이 된다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국가, 그리고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 그리고 한미동맹에 따라서 미군이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이제 미사일 기지를 또 설치할 수가 있겠죠. 미군 기지를 설치할 수가 있을 거고 한국이 돈 대주면 되지. 예. 그러니까 한국은 자고 일어나니까 G2가 되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한국이 G2가 되면요. 미국한테 도전하겠습니까? 절대로 도전 안 하지. 한국 사람들 순박하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이게 2005년, 이게 2007년도 기사인데요. 2005년도부터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온 게 2050년에는 한국이 소득 세계 2위가 될 거다. G2가 될 거다. 1인당 8만 1,000달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2007년에 나왔는데 지금 한국이 이렇게 막 극적으로 G2가 된다고 했는데 일본, 독일, 프랑스가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가. 반면에 중국이 미국한테 도발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지금 급속도로 키우는 바람에 한 2030년이나 2040년경 되면 한국이 G2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고 일어나니까 G2가 되는, 자고 일어나니까 로또를 맞아가지고 뭐 한 1조 원 돈벼락을 맞아버린 뭐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되는 놈은 되는 거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청년 리더스 클럽 4기 모집이 있습니다. 8월 20일, 21일,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8월 27일, 28일, 29일 오후 2시부터 4시 이제 국제 정세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만 외교전략연구원의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2시간에 10만 원이고요. 자녀하고 함께 오시면은 자녀를 5명을 데리고 와도 저희가 1명분만 받습니다. 같이 공부하니까 자녀들하고 세대 차이가 없어지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12-2153-8003-09 부산은행 예금주 성기용으로 입금하시고 010-6832-0325로 홍길동 입금 완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16명.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이 G2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어요. 100년 전 예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만간 사라지고 나면은 한국이 G2가 되니까 여기 좀 월 1만원 정기후원 1877-0248 후원도 좀 하시고요. 저희가 광고비가 안 들어옵니다. 하시고 같이 수업도 들으시고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